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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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1, 52가 진짜 개 많아. 오해만 과학 할 때마다 오해만 응? 과학 시험 볼 때마다 오해만 아니, 검사는 검사를 해, 검토를 해. 자, 시작해볼게요, 얘들아. 100점인 줄 알았어. 과학. 이번에 100점 맞자. 자, 가볼게. 자, 오늘 할 단어는 전기 에너지 생산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자기력과 자기장이 뭔지부터 공부해보자. 자기력은 당연히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배우고 알고 있죠. 맞죠? 자석 사이에 인력과 청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적어줍시다. 두 가지 종류. 인력은 다른 극끼리 당기는 힘이고요. 청력은 같은 극끼리 미는 힘이죠. 그래서 한 번만 적고 넘어가면 인력은 다른 극끼리 당기는 힘, 청력은 다른 극끼리 같은 극끼리 미는 힘이다. 근데 이때 자기력은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그리고 동시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힘을 우리는 작용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크기 같고 방향 반대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힘. 아니요. 절반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장을 알아볼 건데 자기 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정의가 뭘까요? 장이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맞죠? 그래서 장이라는 게 마당장자 쓴 거잖아. 맞죠? 공간을 의미한다. 얘들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못 볼까? 못 봐요. 맞죠? 눈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력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의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이 안 보이니 시각화해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기력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나침반을 자석 주변에 놔뒀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겠지. 그걸 연결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해. 연결한 선이다. 그러면 연결해보자. 자, 자석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N극을 그려볼게. 뒤쪽에는 S극이 있겠죠. 자기력선 어떻게 그리지?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맞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나와서 들어가요. 나와서 들어가요. 그리고 내부는 어떻게 되냐면 S에서 N으로 간다. 맞지? 자, 그러면 N극 가리키는 방향 연결한 선이래. 나침반을 놔뒀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연결했대. N극이 어느 방향 가리켰냐면 이 방향 가리켰다는 거야. N극 놔뒀을 때 어떤 방향? 이 방향, 그치? 이 방향 가리켰다는 거야. 여기도? 맞아요. 그리고 내부에도 나침반 놔뒀을 때 어디? 아래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걸 연결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빠르게 자기력선의 특징도 한번 정리해볼까? 지금 말했듯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외부에서는. 근데 내부는 다르죠. 이게 중요하다. S에서 N으로 가지. 얘들아. 맞지? S에서 N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바로 얘 세기,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그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자, 근데 그것보다 이걸 먼저 적을까? 얘는 패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어지거나 그치? 끊어지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선이다. 패곡선. 자, 세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말했듯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여기서 사실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접선 방향입니다. 네 번째. 자기장의 세기도 우리 확인할 수 있다. 자기력 선의 그치? 굵기, 개수, 그치? 밀도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세기가 크겠죠. 비례합니다. 맞아요. 밀집하면은 자기력선이 세다. 그리고 이 내부의 자기력선의 간격은 균일한 반면에 즉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는 균일하고요. 외부에는요.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이것도 하나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다. 알겠죠? 멀어질수록 간격이 더 넓어지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장의 방향 금방 했듯이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적선 방향 또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고요. 네 번째, 세기가 중요합니다, 얘들아. 밀도가 높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B라는 식으로 표현해. 근데 S분의 파이라고 하는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 파이가 뭐냐? 이것까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자, 얘는 자기선속이라고 표현해요. 자속이다,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사실 정확한 정의는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전체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쌤은 그냥 통합과학 수준으로 조금 변형해 볼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다 자기력선의 총 개수. 그럼 생각해봐. 이런 거야. 만약에 자기력선은 6개 통과했대. 다시 이렇게 예시 들어볼게. 여기 단면에 3개가 통과했대, 자기력선. 오케이? 근데 단면을 하나 더 갖고 왔어. 3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인 단면을 하나 더 들고 왔어. 총 6개죠, 얘는. 6개죠. 그러니까 3개 곱하기 2개 단면적 해서 6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력선 총 개수는요. 자기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단면적에 몇 개 통과하냐 이건 거야. 3개 통과해요. 단면은 2개예요. 이렇게 식이 쓰인다. 단면이에요. 맞아. B가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 봐봐. 단면을 통과하는 총 개수 어떻게 구해요? 단면적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그러면 돌아와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할래? 봐봐. 단면을 사실 수직이야. 단면을 통과하는 정확하게 말해서 단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요. 단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 됐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 세보자. 어떻게? 6개인데 단면적 2개예요. 단면적당 3개 통과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좀 헷갈리면 자기장은 그냥 자기력선 개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밀도가 많으면은 세다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렇게 정의를 해놓읍시다. 됐나요? 단위도 적어볼까? 단위는 이 친구 단위는 자기장의 단위는 우리 자동차 유명하죠. 테슬라라고 쓰는 자동차. 테슬라라고 불러줘요. 라지 T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제곱미터일 거고 이 친구 자기선속, 자속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웨버라고 해서 WB를 씁니다. 얘 읽을 때 웨버라고 불러요. 웨버. 됐죠? 웨버. 그래서 이 기본 개념들 정리할 수 있으셔야 해요. 맞아요. 이 개수가 B고 단면이 S고 그걸 계산 곱하면 단면적 전체에 6개 통과해요. 라는 게 자기선속입니다. 왜냐면 전자기 유도의 기본 원리에 사실은 자기선속이란 말이 들어가서 지금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알겠죠? 얘는 지우겠습니다.
단위는 놔둘게. 스몰. 어. 자, 두 번째. 그래서 요거 지울게요. 우리는 금방 했듯이 막대자석 주변에 자기장을 한번 살펴볼게. 간단하게 그려볼게. 막대자석 주변의 자기장 어떻게 생기더라. 얘 N극, 얘 S극인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내부 이렇게 통과합니다. 맞죠? 근데 오늘 있잖아. 핵심은 이거예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기억하세요. 막대자석처럼 만들어집니다. 이 형태처럼 만들어져요. 순간적으로 막대자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순간적으로. 자, 그려볼게. 코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같이 연습해보자. 코일이 이렇게 생겼다. 원통에 감겨 있어요.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 오른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출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통과해서 뒤로 넘어가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칠판 앞면으로 지나갈 거야. 맞지?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앙페르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법칙을 하나 만들었죠. 앙페르라는 사람이. 어떤 거더라? 그치? 그래. 예, 오른나사 법칙이다. 자, 기억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거를 또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네 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우리 손가락 다 유용하게 써야지. 맞지? 네 손가락은 어떤 방향? 전류 방향입니다. I 방향인 거야. 그래서 우리 손가락 오른손 꺼내봐. 다.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 방향인 거고요. 남아있는 이 엄지손가락이 N극이 향하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가 N극이 되는 거고, 잘 봐. 자석처럼 된다 했어. 막대 자석처럼. 반대편은 S극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똑같이 그릴 수 있겠네. 어떻게 해요? 자기력선 그리면 되겠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이거 그릴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야. 내부는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통과할 겁니다. 됐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똑같은 거예요. 외부는 N에서 S로, 내부 중요하다. 내부는 어떻게 돼? S에서 N으로 가는 거야. 자기력선이. 맞지?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 되는 내용이었고요. 다 적으셨으면 전자기 유도로 가볼게. I가 전류지.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 쌤이 예시로 전자기유도 현상을 그려볼게. 봐봐. N극이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 근데 N극은 자기력선을 뿜어내고 있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는 하나인 거죠. 자기력선 개수 하나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간략하게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 근데 얘를 쌤이 다가오게 만들었어요. 속도를 줘서 다가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겨. 왜요?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하나였다가 증가하죠. 많아졌어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맞죠? 근데 사람이나 물체는 관성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걸 싫어해요. 그걸 싫어해서 여기에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유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냐면 자세히 보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대. 이걸 전자기 유도 현상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글로 다시 풀어볼게 얘들아. 헷갈리죠? 다시 가볼게. 자, 오늘 주인공은 코일입니다. 코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코일과 자석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둘 중에 한 놈이 움직여야 해. 코일을 움직이고 얘를 자석을 가만히 놔둬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런 상대적인 운동이 일어나면 자, 중요해. 코일 내부에 뭐가 변하냐면 자기장이 변해요. 하나에서 세 개 된 거죠.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러면 코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들아, 뭐가 흐른다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좋아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해요. 되죠? 다시 코일과 자석 사이에 상대 운동이 필요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됐나요? 핵심이 운동에서 변해야 돼. 뭐가? 자기장이 변해.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가셔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건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 휴대폰 충전 잘하죠? 전기 에너지 쓰는 거야. 그럼 얘 공짜로 얻은 걸까요? 뭐가 바뀐 걸까요? 위치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바뀐 거죠,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개념으로 보면 좋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했습니다라고 표현한다고. 이 전기 에너지가 바로 유도 전류인 거죠. 맞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일어난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 보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 여고에서 우리의 친구들과 관련 있는 학교죠. 중앙여고에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예제 내볼게. 그냥 간단하게 내볼게. 이런 거야. 봐봐. 이 점을 O점이라고 할게. 여기를 같은 높이처럼 보이지만 R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높이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낸 거야. 여기를 H1, 여기를 H2 라고 했을 때 자석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여기 중심부에 이렇게 코일이 있었던 거야. 이 코일을 통과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O점에서 예를 들어 여기를 P점이라고 하겠습니다. P점에 왔을 때 유도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르겠죠. 왜냐면 N극이 어떻게 보면 코일 입장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변화가 생기잖아. N극에 의한 자기 선속에, 즉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력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겠죠. 다가오니까. 그럼 어떻게 오지마 하면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건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자기장이 변하면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빠져나가겠지.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또 이 자석이 예를 들어 요 점을 Q점이라고 한다면 Q점을 빠져나가면서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이때도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유도 전류 발생한다고. 전기 에너지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얘 있잖아. 만약에 이 코일이 없다면요. 마찰이 없다면 자석은요. 여기 그대로 똑같은 높이 H1과 H2 같은 높이로 도달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코일 때문에 같지가 않은 거야.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엄청나게 풀 거고요. 이건 완전 그냥 기본 문제처럼 느껴지게끔 만들게요. 알겠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예제를 조금 있다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고반 똑똑하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까지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궁금한 거야, 얘들아. 공학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죠. 왜냐면 유도 전류 흐르네? 전기 발생하네? 야, 우리 전기 에너지를 좀 관리해 볼까? 그러니까 많이도 만들어 보고 적게도 만들어 보고 방향도 바꿔 보고 우리가 운용하게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전기 에너지 생기는 이 방향을 법칙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유도 전류의 방향. 물리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야. 렌츠라고만 적어 놓을게. 렌츠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의 아셔야죠. 어떤 정의냐면 봐봐. 지금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변했어요. 근데 너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대로 놔둡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시험 범위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숙제 많이 주면 선생님 너무 많은데 맨날 준이 그러죠.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변하면요 그걸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야. 변화를 방해하고 싶어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 만들어집니다. 중요해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 만들어져요. 근데 오늘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더 하면 유도 자기장도 만들어지고요. 그 변화를 방해하려고 N극이 많아져? 오지마 하고 밀어내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 그런 아이들이 유도 자기장.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힘을 자기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다 자, 포인트는 뭐다? 방해가 포인트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변화가 생기면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방향으로 다 접근할 거야. 오케이? 요거 해결되면요 엄청나게 시간 절약해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을 한번 볼게. 자, 우리 교재 페이지 넘기다 보면은 렌츠 법칙 유도 전류의 방향을 확인하는 어떤 실험이 나오거든요. 그치? 거기 표가 나오죠. 우리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한번 같이 해볼게. 자, 일단 먼저 볼 수 있으면 채워봤으면 좋겠어. 일단 도전해봐, 얘들아. 거기가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화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봐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다가오면요. 자기력선 예를 들어 한 가닥이었다가 세 가닥으로 늘어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자기장의 변화는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자기선속 또는 자기장 변화 비슷한 말이죠. 단면적만 곱하면 얘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 그렇지. 코일 내부 자기선속이 아래쪽으로 증가하죠. 더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화를 자, 기억하셔야 돼. 유도자기장이라는 건 변화를 방해한다. 변화를 방해한다. 오케이? 그러면 아래쪽 많이 생겼다. 방해하려면 상쇄시키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돼? 위쪽으로 자기력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상쇄하려고. 아까 기억나나요? 코일 내부에 자기력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디로 향했냐면 여기 N극인 거야. 여기가 S극이 된 거야. 순간적으로 자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자석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뭐가 만들어지면 전압도 만들어지고요.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긴 해. 그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통과에서는. 아무튼 유도 자기장 위쪽으로 NS.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S에서 N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내부니까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만들어졌어요. 그럼 N극이 엄지. 아까 우리 앙페르 법칙 기억나니? 오른 나사 법칙.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N극이 되고요. 감아지는 게 유도 전류인 거야. 자, 잘 봐야 돼. 유도 전류를 감아주면은 우리 쪽 칠판 바깥쪽에 오른쪽으로 향하는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고요. 끝까지 잘 통과하면은 끝을 봐야 돼. 끝을. B에서 G 거치고 A로 가죠. B, G, A로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A는 G는 검유계를 의미해요. 검유계. 나중에 해볼게. 검유계.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합니다. 되나요? 자, 마지막 자기력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같은 극이니까 청력이죠, 얘들아. 청력인데 물어보는 거는 청력은 종류다. 방향도 물어봅니다. 자, 자석에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죠? 위쪽으로, 그치? 위쪽으로. 자, 그런데 얘들아, 쌤이 얘기했죠. 자기력도 방해한다고. 뭔가 변화를 방해한다고. 변화 뭐죠? 다가오잖아. 오지마, 밀어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방해한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들도 해결할 수 있겠지? 자,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리고 같이 해볼게. 정태야. 다 했어요? 오, 역시.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자, 멀어지면 자기력선 줄어들어. 자기선속 줄어듭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감소하고요. 아래쪽으로 주는 거. 감소하면 어떻게 돼? 원래 있었는데 늘려내야죠. 맞죠? 원래 있었잖아.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좋아요. NS 아래쪽으로 생기고 반대 방향으로 AGB가 만들어질 거야. 유도전류. 자, 이것도 해볼까? 자, 어떻게 엄지손가락 감아지는 게 왼쪽이죠. 칠판면에서 왼쪽으로 유도전류 흐르는 거야. 그래서 끝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온 거겠네. AGB. 됐나요? 맞죠? 이거 잘 봐야 돼. 그 다음 자기력은 어떻게 멀어지면은 이렇게 많이 설명하죠. 멀어지면 밀당한다고 당기고 가까워지면 밀어낸다고 자기력을 청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고. 자기장의 변화, 내부의 변화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러면 S니까 이번에는 인력이고요. 어디로? 멀어지는 걸 막으려고 당기겠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야. 얘 멀어지니까 가지마 하고 자기력은 아래쪽으로 작용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S극도 해볼게. 간혹 S극 자기력 선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죠? 자, S로 들어갑니다. S로 들어가요. 맞죠? 한 가닥 형성되어 있다. 근데 다가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자기력 선이 많아지겠네.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자기력 선이 많아지는 거죠. 올라가는 자기력 선이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 상쇄시키고 싶죠. 한 가닥에서 세 가닥 되는 거잖아.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방해하려고 내려가는 자기장 만들어줘야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형태의 자기력선, 유도 자기장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코일 내부에는요. 다가오면 얘들아, 이거 거리랑 관련이 있는 거네, 결국에. 다가오면은 코일 내부 자기장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증가하는데 어느 방향의 자기장, 위쪽으로 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져요. 유도 자기장. 그리고 유도 전류는 똑같이 왼쪽
왼쪽으로 가겠네, 맞지? 좋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향하는 네 손가락의 방향 A 주 B. 그리고 이때는 다가오니까 청력이 발생하고요. 위쪽 방향, 다가오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청력 위쪽 방향 발생해요. 자, 그리고 얘도 해볼까?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멀어지니까 그렇지. N극이 위쪽에 NS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유도 전류는 오른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유도 자기장은 N극 S극 위쪽으로. 유도 전류는 B 준위 A가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인력으로 아래쪽으로 당기겠네. 그치? 이렇게 다가오면은 자기력 위쪽으로, 멀어지면 자기력 아래쪽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유도 전류의 세기도 조절해보고 싶었던 거야, 과학자들이. 그러면 방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세기는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정의를 내려요. 법칙을 만드는 거지.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너네 이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다? 첫 번째, 여기에 뭔가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떤 변화를 줘봤냐면 일단 첫 번째 코일을 많이 감아본 거야. 내가 다 감은 거잖아. 코일 감은 수를 증가시킨 거야. 증가시켜봤어요. 유도전류 세더래. 두 번째, 자석을 더 센 자석을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자석 한 개였다가 두 개 갖고 오고 세 개 갖고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도 유도전류가 세지더래. 세 번째, 변화의 속도를 V라고 했던 아이들을, 그치? 2V, 3V 더 빠르게 변화시켜 본 거야. 근데 이 변화라는 건요, 얘들아, 시간이랑도 관련 있다. 그렇지 않을까? 빨리 변하면 짧은 시간 동안 변한 거잖아. 빨리 변하면 짧은 시간 동안 변한 거잖아. 그래서 얘들을요, 통과 수준, 중학교 수준에는 한글로 배웠고요. 통과 수준에는 기호로도 많이 표기합니다. 자, 감은수는 N이라고 쓰죠. 라지 N, 감은수, 감은 횟수. 자석을 B라고 표현하죠. 자기장이 세기니까. 얘를 증가시킵니다. B, 2B, 3B. 빠른 변화를 우리는 V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시간을 짧게 줄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라고 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통과 수준이고요. 우리 학교는 근데 물리학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가볼게. 고2 물리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들 기호 그대로 N, B, V 맞는데 이 친구를 하나 더 첨가합니다. 우리 오늘 자기선속 배웠죠? 요거랑 관련 있잖아. 맞지? 얘도 비례하는 값이네.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의미겠지. 그래서 고2 물리에서는요. 얘 유도 전류의 세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얘들아. 봐봐. 식으로 하나 적어볼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이게. 유도 전류는 뭐랑 비례하냐면 얘들이랑 비례해요. 맞죠? 그래서 비례합니다라는 식을 쓰는데 순간적으로 쌤이 아까 기억나나요? 전압이 만들어진다. 여기 건전지 없잖아. 건전지가 있어야, 전압이 있어야, 전이차가 있어야 유도 전류는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물리학에 나옵니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전압이 순간적으로 생긴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전압 값이 중요해. 어떻게 되냐면 이 값들을 넣어줄 거야. 비례. 얘는 반비례죠. 비례, 반비례. 그래서 한다잉. 감은수 N이랑은 비례. 그 다음에 자기선속이랑은 비례. 시간이랑은 반비례.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변화량으로 표현해.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량 값으로 표현해. 다시 한 번 더. 자, 유도전류는 감은수와 비례. 자기력선의 총 개수와 비례, 시간의 반비례.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 더.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이 렌츠 법칙에 이 방해 요소도 넣어보고 싶었던 거야. 방해를 넣으려고 앞에 마이너스라는 값만 부호만 붙여주는 거야. 방해 표시인 거야. 방해 이름표만 딱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는 방해의 의미지. 계산할 때 몇 배, 뭐 2배, 3배 이렇게 바뀔 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되네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식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우리 자기선속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델타 T분의 델타 이거 파이라고 하거든. 얘를 BS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어요.
맞죠? 총 개수니까. 자기장, 자기력선 3개인데 단면적이 2개가 6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기본적인 원리는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유형 문제를 총 3개를 준비했는데 이거를 잘 푸셔야 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때 나왔던 요즘 트렌디한 문항들이 있겠죠. 그거를 쌤이 싹 다 예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필기해서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검유계 말 나와서 요것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 이 검유계는요. 옆에다가 설명해 볼게. 검유계 그리고 전류계도 나와. 검유계는 요 화면에 여기가 0점이면 한쪽은 플러스고요. 한쪽은 마이너스라고 적겠다. 근데 전류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기가 0, 예를 들어 여기 50, 뭐 단위는 다 다르겠죠. 15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맞죠? 이렇게 할까?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는 화살표가 처음에 중간에 있고요. 얘는 끝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유도 전류 방향이 BGA, AGB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요. BGA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화살표가 갈 거고 AGB면 이쪽으로 갈 거야. 맞아요? 그래서 방향을 알 수 있다? 세기는 어떻게 하나요? 세기는 이 회전하는 각도를 보고 알겠지. 만약 세면 더 각도가 많겠죠. 각도가 더 크겠지. 회전하는 각이. 세기와 방향을 모두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검유계를 써요. 전류계는요. 어떤 장치죠? 방향 몰라. 세기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검유계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빈 페이지에 같이 그리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빈 페이지 아무 때나 그리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의 소 문제 1번. 총은 5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5문제. 예. 다 기출에 엄청 좋은 유형으로 나왔던 문제라서 가져왔어요. 여기를 위해서. 중앙급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 점수 무조건 올려야 돼. 그럼 뭐하는 연락이 없는데. 준서는 항상 연락이 먼저. 정택이 연락 잘 치면 연락 와. 잘 치든 못 치든 연락 안 해줘. 제가 말하려 했는데 얘가 말하지 말라고. 뭐 신비주의야 뭐야. 1등급만 남아. 이번에는 오케이. 연락할 거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럼 저는 1등급. 그래, 그럼 1등급 되면 연락하지 마. 정택이 등급 오르면 연락해. 꼭 연락해. 민준이 시험 잘 치니까 바로 연락 오대. 선생님 잘 쳤어요. 이렇게 연락 오더라고. 얘 떨어집니다. 이 코일을 통과할 거야. A, B 코일. 코일 한 가닥이라도 코일이라고 생각해줘요. 자, 기획 선택지로 자, 나오는 선택지들을 한번 다 쌤이 문제 출제해 볼게. 여기 유도 전류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을 A 방향이라고 했나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기획선지 5점을 자석이 5점 통과할 때 코일 A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있나봐. 이 방향은 A 방향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니은 선택지.
어떻게 나왔냐면 니은 선택지. 저 R을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 적어줄게. 고마워요. 떨어집니다. 두 번째 니은 선택지 어떻게 출제됐냐면 자석이 P점 통과할 때 코일은 A와 B가 있죠. 코일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있을 겁니다. 종류를 물어본다. 코일이 B가 자석에 작용하는 종류가 있겠죠. 자기력의 종류. 같다 이렇게 물어봐요. 같다. 네. 그다음 디귿 선택지. 자석이 P점 통과할 때 이번에는 코일 B입니다. B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있겠죠, 얘들아. 방향이 같다. 누구랑? 이번에는 자석이 Q점 통과할 때 코일 B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있을 거예요. 방향이 같다. 이렇게. 요거까지 해결하면은 베이스가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한번 풀어보셔요.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시고 선택지 적으시고 풀어봐. 그럼 그 뒤에 페이지 또 있잖아. 중간중간에. 그치? 응. 참고로 자기력의 종류라고 하면 인력과 청력이지. 참고로 방향이라고 하면 아까 기억나나요? 방해하는 방향. 맞죠? 이거는 무조건 땡큐하고 선택하고 넘어가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한 거야. 시간 줄이려고.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셔요. 네. 풀어봐. 자석이 T점을 통과할 때 형이 되니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코일 B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 종류가 같다라는 인력인지 청력인지가 같다. 인력이냐, 청력이냐를 물어봐요. 자기력의 종류, 인력, 청력 중에 물어봐요. 일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봐봐. 5점 통과할 때 그려봐, 얘들아. 5점을 통과할 때 N극 아래쪽, 위쪽이 S극의 자석인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다가오는 N극의 자기력이 많아지니까 방해할 거라고 맞지? 그래서 어떻게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인 하나의 자석이 만들어지고요.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 유도자기장 N극 방향이다. 맞죠? 정태야? 그럼 어떻게 돼? 감아지는 A 방향으로 유도전류 흐르죠. 이렇게 간다고. 이건 이해돼요? 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좋아. 니은 간다. 이제 P점 통과할 때니까 P점으로 가볼게. 자, P점에
N극, S극을 이렇게 그려봐.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에요. 그러면 코일 A, A점이 아니죠. 코일 A와 B인 거야. 자, 어떻게 돼요? A 입장에서는 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멀어지니까 맞지? 인력으로 잡아당겨야 되겠지. N극, S극 이런 형태로 자기 장이 만들어지고 유도자기장이다 이게. 그리고 얘를 어느 방향으로 당기죠? 위쪽으로 그치 당깁니다. 얘가 인력입니다. 됐나요? 자, 코일이 얘한테 인력을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종류에 얘 어떻게 인력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B도 봐봐. B 입장에서는 이 자석이 다가오는 걸로 느껴지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밀어내는 건가요? 자, 다가오니까 그치 밀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N극이 위쪽, 아래쪽이 S극. 그러면 얘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청력 작용하죠, 얘들아. 같은 극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청력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다르죠?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 되지? 요런 개념 기억하셔야 돼. 디귿. 자, 이번에는요. 그대로 가볼게. 자석이 P점 통과할 때 B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금방 했죠? 어떻게? 요거네. 맞지? 청력으로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이야. 간다. 아래쪽에 자석이 통과해요. 그러면은 N극 아래쪽, 위쪽이 S극. 이번에 어떻게 유도자기장 만들어지냐면 멀어질 거잖아. 얘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멀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가지마 하고 잡아당기는 어떤 자기력,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위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력으로 위쪽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 있잖아. 방향 이번에도 위쪽이겠지. 종류는 다르지만 위쪽이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 쌤이. 무조건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됐나요? 잘하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가볼게. 1-2번. 자,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한데 선택지를 좀 많이 내볼게 이번에는. 기획부터. 그리고 풀어보셔요. 자, 이번에도 좀 생략하면서 그려볼게. 얘가 떨어집니다. 아래로. 쭉 떨어져. 마찰이 없는 레일이야. 여기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P점에 올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AGB다. P점에 올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AGB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P점과 Q점에 올 때 각각의 자기력의 방향이 있겠지. 금방 했던 것처럼. 자기력의 방향 반대이다. 디귿 이런 것도 나온다. Q점에 자석이 올 때 자석이 Q점에 위치할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물어봐요. 아니죠. 코일이 작용하는 쟤랑 똑같아요. 코일이 자석에 자기력 방향이 반대다. 뭐 이렇게 물어봐. 리을도 해볼게. 얘 떨어졌을 때 속도 P점에 왔을 때 자석 V라고 해볼게. V. P점에서의 유도 전류를 IP, Q점에서의 유도 전류를 IQ. 같다. 미음. H 아까 했던 것처럼 H1, H2 같다. 됐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기니 디리미 해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Q점을 자석이 통과할 때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가 그 전에 비해서 증가하냐?
I. 얘는 설명하려고 V 적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네. 인력이냐 정력이냐. 그러니까 자석이 왼쪽으로 힘을 받냐 오른쪽으로 힘을 받냐.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예, 세기. 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리라고 할게. 자,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 좀 어렵죠, 정태가. 네, 좋아요. 해볼게요. 자, 일단 얘가 마찰 없이 쭉 내려옵니다.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V라는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N극이 이쪽에 왔고 S극이 왼쪽일 텐데 N극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면 그치, N극, S극 유도 자기장 만들어지고 감아지는 이 네 손가락 방향, 이거 방향 헷갈리면 안 된다. 유도 전류가 이 방향인데 어떻게 끝을 봐라고 했죠. 끝 보면 헷갈릴 일 없다고 했습니다. AGB 맞는 선지입니다. 맞죠? 요거는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P점에 왔을 때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죠. 청력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 Q점에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Q점에 올 때는 봐봐. 여기 S극, N극이니까 그치? 인력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뀔 거고요. 유도 자기장은 위에다 그려볼까? 어떻게 될까요? NS로 형성되겠지. 유도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BGA로 유도 전류는 발생한다라고 가셔야 돼. 자, 근데 이 SN이라는 순간적으로 생긴 자석이 이 자석, 지나가는 자석에 어떤 힘을 작용하냐면 왼쪽으로 인력으로 당기겠지. 그러니까 자기력의 방향은요, 왼쪽이죠, 둘 다. 반대입니까? 아니죠. 쌤이 무조건 기억하자. 방향은요, 어떻게? 자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방해하는 방향이다. 변화를 방해한다.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바로 땡표하고 가야 돼.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 종류랑 방향 기억하셔야 돼. 디귿 Q점의 코일 내부의 자기장 세기. 자, 봐봐. Q점에 왔을 때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 Q점은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맞지? Q점 지금 봐봐. 오른쪽으로 지금 자석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코일 내부 통과하는 자기장 또는 자석이라고도 물어봐요. 어떻게? 줄어들지 않을까? 왜? S극에 의해서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S극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멀어지잖아. Q점에 왔다는 건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닥 중에 이제는 한 가닥만 영향을 끼치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내부 통과하는 자기장 감소하겠지. 맞아요. 감소합니다.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물어봐. 그래서 있잖아. 이거 풀다 보면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몇몇 학생들은 물어봐요. 쌤, 이거 뭐 어떤 유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좀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시리즈 2에 이런 문제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풀 수 있으셔야 돼. 리을, 유도 전류 세기를 물어보는 건데 얘들아. 자, 가볼게.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랑 비례하냐면 그치? 얘 비례하는 거 가문수, 그 다음에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N 증가하면 유도 전류 증가해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증가하면은 증가해요. 시간이 짧으면 또는 속도가 빠르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얘 속도 V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역학적 에너지, 그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죠. 왜? 유도 전류로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야, 힘을 왼쪽으로 주면 느려지지 않겠냐. 맞지? 느려지니까 속도가 얘는 줄었을 거라고.
줄어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유도 전류 작을 거야. 그래서 얘가 유도 전류 크다라고 가져야 돼.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시 얘가 빨라. 왜? 자기력 계속 반대로 받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 반대로. 또는 유도 전류로 빠져나간다. 에너지 전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 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유도 전류도 이때 크겠지. 틀렸어요. 아니 제가 저 두 개 다른 거 알겠는데 음. 저 궁금한 게 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P점에서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가 센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에너지 보존이라는 법칙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개는 보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V 더하기 I 값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럼 Q점을 지날 때는 V 값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IQ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I 값이 I 값이 빠져나간 거죠. 이 전체적인 역학적 개에서. 그냥 저건 아예 여기 플러스 알파 더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나간 거죠, 밖으로. 개 밖으로. 네. 그 전체 개에서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유도 전류는 작겠지. 얘가 더 작아. 이거 중요하다. 그다음 높이는 속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 뭐 똑같지 않겠지. 얘가 더 크겠지. 아까 했던 문항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되면은 아주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학적 그런 문항들과 섞인 상황이고요. 10분 쉬고 유형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했어.
그래. 지금부터 다시 더 열심히 해. 충분해요. 혁신학교로 가면 자, 또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이것도 우리 학교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기출을 보니까 존재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또 모의고사 만들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쳐야 돼. 그러니까, 엘리트 아니면 그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잖아 이번에. 그래서 대비가 됐다 막 민준이가 그러던데, 야 이번에 물리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맨날 어렵게 준비 잘하는데 그 정도가 안 돼 항상. 저는 그 스펙트럼 맨날 어쩌라고 스펙트럼 언제 조건데 지금 맨날 들린다 하고 있는. 언제 조건? 다른 문제도 맞는데 자 해볼게. 자 유형 두 번째. 자 스펙트럼 뭐가 어렵냐? 고정된 면적에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x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표현이래. 선생님 이거 물리잖아. 이건 물리잖아요. 지금 물리하고 있잖아. 아 근데 이건 물리학이잖아. 물론 아니에요. 근데 나와. 이게 나와. 이게 이거. 우리 학교는 해야 돼요. 자, 어떤 면에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떤 면에 화살을 쏘아보재. 여기서 이 화살을 관측한 거야.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들어가면 이 화살 촉의 끝부분이 보여서 들어가는 영역을 x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들어가는 그럼 여기서는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나오는 걸 볼 때는 어떻게 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맞지? 화살 촉의 끝부분이 점이니까 점은 나오는 거야. 왜? 들어가고 나오고. 근데 이렇게 자기장이 자기장 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자기장이 일정한 곳에 코일이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네모난 코일이 존재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해요. V로. 이 상황을 A라고 두겠습니다. 얘를 B. 그 다음에 이 친구를 C. 얘를 D. 얘를 E. 오른쪽으로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 이 코일 또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정사각형이죠. 이 도선에 유도전류가 흐르냐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면 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자기장의 변화 존재하는지, 유도 자기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유도 전류 존재하는지를 물어본다고. 됐죠? 가볼게. 네. 됐죠? 자, 간다. A는요, 자기장 영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변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부에 들어간 자기장 자체가 거의 없어요. 변하는 자기장 A 없어? 없다. 그냥 점으로 표현할게. 유도 자기장, 그러니까 그 변화를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방해하는 자기장입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겠지. 맞지? 유도 전류 없는 거지. I 방향? 응? I는 시계 반시계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 B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면적만큼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근데 아주 잠깐의 델타 T 시간 동안의 변화를 보자는 거야.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면 여기 오른쪽으로 이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 침투하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의 면적이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있잖아. 어떻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 네모난 면적 코일 도선에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거 인체로 저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냥 우리 이 칠판으로 생각하죠.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그냥 쭉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거 세우고 해서 세우고 그러지. 판을 이렇게 하고 그 X 있는 그 판 이렇게 하고 그 A 이렇게 지나가. 그런 문제도 있겠죠. 자, 해볼게.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데 얘 코일이 그냥 쭉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그럼 어떻게 돼? 변화를 방해해야 된다고. 변화 방해야 들어가면 안 되겠지, 맞지? 상쇄하려고 나오는 자기장이 이 코일 내부에는 생기는 거야. 갑자기 이 변화만큼을 상쇄하려고 나오는 자기장들이 막 발산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 코일 한 가닥이라고 했잖아. 나오는 자기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었다? 그러면 감아지는 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잖아. 네 가닥 없는데 네 가닥 없어도 이 코일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 무슨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네. 맞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도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생깁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됐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C 영역 한번 볼까? C 영역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면적이 아주 넓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선생님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이거 들어가는 영역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왼쪽 영역은 사라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변화 없이 똑같은 자기장이 그냥 그 내부를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맞지? 왜냐면 자기장의 세기를 일정한 공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도 자기장 없어요? 유도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럼 E부터 먼저 가볼게요. E도 똑같겠지. E는 유도 자기장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겠지. 됐나요? 네. 근데 D는 어떻게 될까? D는 맞아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존재했는데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자 그런데 오른쪽만 보는 거 아니지. 왼쪽도 봐야지. 요 면적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여기 들어가 있던 이 면적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감소한다라고 보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유도 자기장 생기면서 유도 전류 흐르는 거지. 맞지? 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긴 해. 자, 아무튼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어떻게 들어가는 게 증가되겠지. 맞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장이 엄지손가락이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더 생겨야 해. 감아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시계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시계 반시계를 물어보겠죠. 근데 조금 더 어렵게 이거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 너희 치는 친구들 물리 모의고사를 안 치죠, 맞죠? 2학년 때 작년에 나왔던 11월 모의고사에 10월 모의고사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겨울에 쌀쌀해질 때 풀었던 문제들인데요.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들인데 좀 더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형 2-2 봐봐. 잘 고민해보자, 얘들아. 이 정도는 우리 중앙고면 이 정도는 풀어야 돼. 이 정도는 풀어야 돼. 아니야. 쌤 아들 낳으면은 중앙고 보내고 싶다. 너네를 보면서 중앙고 보내야지 했다니까. 아니야. 너희처럼 키워야지. 여기 얼마나 잘 컸냐. 뭐를 안 좋아한다고? 그래, 좋아, 얘들아. 지금까지는 선배들이 다 저희가 개인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 너무 안 나온 거.
하지만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너희 세대 때는 쌤 말하잖아. 수능이 쉬울 거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능 점수가 좋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이야 4% 1등급 받기 힘들잖아. 1등급 받기 얼마나 쉬워지겠냐. 아 맞네요. 수능 고등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씨 순간 헷갈렸네. 야 재수생 없어. 사탐 과탐 하겠냐고. 고인물들은 할 수도 있겠지. 열심히 해. 하겠네. 하겠어. 그래 너희는 지금 몇 번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내신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훨씬 낫지. 나오는 방향. 자기장 영역이 변했어요. 야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런 문항이 나와요. 장난치 마. 장난치고 있어. 나와. 안 배워도 내잖아. 안 배워도 내잖아 너 학교는. 응? A, B, B, V. 야씨 다. 글씨 예뻐. C. D라고 할까? 가다가 갑자기 내려온 거야. 할 수 있어야 돼. 야, 그래도 좀 어려운 걸 한 게 낫지. 쉬운 것만 백날 쳤나 하면은 좋지. 시험 점수가 좋지 않지, 근데. 가보자. 자. 10월 모의고사에 20번으로 나왔던 물리학 문제고요. 요거 굉장히 많이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20번이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지. 20번이 끝이에요? 네. 너희는 달라. 너희는 25문제. 자, 봐요. 우리 A랑 C는요. 아까 했던 대로 가면 됩니다. A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 여기 막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증가하죠. 그렇지.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 증가, 그러면 반대로 방해하는 나오는 자기장, 유도 전류는 반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C부터 해볼게. C는 나오는 영역에 자기장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나오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나오는 영역의 자기장이 감소해요.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영역의 자기장이 생겨나.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요 기역선지로 이 값들을 비교합니다. 반시계인지 시계인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B야 얘들아. B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요 정도 있어요. 나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러면 봐.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해. 근데 왼쪽은 어떻게 돼?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어. 맞지? 다시.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고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합니다. 쌤이 여기서의 들어가는 자기장의 증가량을요. 시간당 증가량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비제로라고 한번 더 볼까? 얘들아. 그럼 여기도 시간당 감소량을 비제로라고 더 볼게. 비제로 세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시간당 변화량이 얼마일까? 2비제로 아닐까? 왜요?
오른쪽으로 비제로 증가 나오는 거. 왼쪽에는 비제로 들어가는 게 감소. 전체적으로 변화는 이비제로 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얘 나오는 거 비제로 시간당 비제로 증가해. 얘 들어가는 거 시간당 비제로 감소해. 그럼 전체적인 변화는요. 두 개만큼 변하는 거잖아. 봐봐.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야. 그럼 얘는요. 나오는 자기장이 비제로만큼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시간당. 근데 여기는 왼쪽은 심지어 줄어들고 있잖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겹쳐서 동쳐서 어떻게? 두 배로 나오는 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있죠. 시간당 변화량이. 아니 이 네모 면적이기 때문에 그럼 같이 움직이잖아. 같이 움직이잖아. 이 네모 면적 안에 결국에는요. 들어가는 거 줄어들지만 나오는 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비제로만큼 나오는 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잖아. 얘는 나오는 거, 얘는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들어가는 게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는 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그림이 이해가 안 되지? 자,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이 막 존재해. 나오는 자기장이 막 존재해. 코일 네모난 걸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 맞지? 당연하죠. 평면으로 보셔요. 네, 이따가 물어봐요. 그래서 변화량이 얼마만큼 변하냐면 자 결국에는요 이비제로만큼 변한다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유도 자기장은요 결국에 이 네모 면적은 결국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생기겠지. 하나 더. 자 아까 정태기가 선생님 그 공식 외워야 합니까? 여기 문제부터는 쓰입니다. 유도 전류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전압에 비례하는데 이 값이 자 마이너스 뗄게 가문수 n 델타분의 델타 bs다 얘들아. 근데 가문수 그냥 한 번 감았다라고 생각해서 상수 취급해 볼게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 면적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량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시간 변화량 분의 통과하는 총 자기력선의 개수 변화량. 근데 얘는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얘들아 우리 거속시 하면 그치 시간당 거리가 속력이거든. 지금 속력도 등속 운동하죠 얘들아. 등속 운동하죠. 그래서 이거를 항수 처리를 할 거야. 어떻게 봐봐. 델타 t분의 델타 s s쌤 면적이라면서요. 면적인데 면적 어떻게 구하죠? 길이 두 번 곱해서 면적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상수 취급해도 돼. 얘 v다. 등속 V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등속 운동.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장의 변화, 시간당의 자기장의 변화에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만 보면 돼. 얼마? B제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얘 B제로면은 우리 유도 전류의 세기를 그냥 I제로라고 해주자. 얘도 B제로 변하는 거니까 얘 유도 전류의 세기를 I제로 흐른다면 얘는 EI제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례하는 거니까. 변화량이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배의 전류가 흐릅니다라고 보셔야 돼. 물리학 문제긴 한데 이 정도까지 알면은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있을 때. 그럼 D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내려오는 거죠. 그대로죠. 전류 안 흐릅니다. 왜요? 요 면적이 변하나, 요 줄어드나 이 안에 면적의 자기장 영역들은 변함이 없죠. 맞죠? 그래서 얘는 유도 전류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해결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해. 근데 요거까지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알겠죠? 예제들 계속 풀면서 오늘 좀 익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수업 마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할만하지? 맞지? 물리를 했던 친구들은 뭔가 느낌이 올 텐데 만약에 예전에 했다 너무 예전에 했다 막 이러면은 안 했다 이러면 어려울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물리 안 들었지? 물리 들었어요? 그럼 이거 했잖아. 했네. 아씨. 지금 해. 그래. 지금 하면 되지. 공부 빡세게 할 거라며. 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봅니다. 근데 제발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 왜 이번 학기 2번에 왜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어렵게.
아니 중앙고 진짜 좀 실망이야. 기출 보면은 극악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작년까지는 뭔가 이번에 통합각인데도 어렵게 나왔었어. 아니야, 그분들은 변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돼. 원래 학교 선생님들 잘 안 변해. 교육과정 바뀌어서 그대로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원형 코일로 가겠습니다. 이런 원형 도선이 있었어. 그래 이번에 물리 우리 준각 물리에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런 거 막 했었잖아. 전자기 유도까지 했었는데. 얘 그림을 가라고 하고요. 그다음 나라는 그래프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시간당 자기장. 보통 통합각에서는 이 정도로 나와. 시간당 자기장.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야. 이 단면적의 변화는 없는데 자기장의 세기 변화를 계속 줄 거야 라는 거야. 뭔 소리지? 지금 이 면이 뭐냐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력선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 면에 그냥 우리 칠판이라고 생각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막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세기를 아까 일정했다면 아까 유형 2번에는 시간당 변화를 주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 얘들 움직이지 않아 이제. 이 코일은 동그라미로 했어요. 일부러 쌤이. 얘 변화 안 줍니다. 네모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세기 변화를 준대요. 얘들아. 세기 변화를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준대. 예를 들어서 여기를 t0초, 여기를 2t0초, 얘를 3t0초라고 했을 때 처음에 자기장 세기가 b0만큼 있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둘게. 그 다음에 여기를 예를 들어 2b0라고 한다면 b0에서 2b0로 증가했다가 t0초까지는 시간이 지나서 3t0초까지는 일정한 거야. 정택이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 4t0까지 할게. 4t0일 때까지 어떻게 감소해서 0을 찍어버립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점점점 세졌다가 일정했다가 줄어드는 그런 그래프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우리 했던 거 똑같이 갈 거예요. 0에서 t0까지 시간 동안 그 다음에 t0에서 3t0 시간 동안 3t0에서 4t0 시간 동안 자기장이 변하는가? 이 면적에 의한 자기장이 변하는가? 아까 물어봤던 거 있죠? 자기장 변화, 유도 자기장, 유도 전류 요 값들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좀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유형보다 이 유형은 일반계고에서 꽤나 많이 나와요. 왜냐면 완자에도 있기 때문에. 완자에 사실 거리로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들 또 풀어볼게. 되나요? 자, 가볼게. 자, 자기장의 변화. 이 면적 내에 얘들아 증가해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게 유도 자기장이잖아. 그렇지?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우리 어떻게 나오면 감아지는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지?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일단 적어보자. 그 다음에 T0에서 3T0까지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전류 안 흘러요. 왜? 자기장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하잖아. 근데 3T0부터 4T0까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장 들어가는 게 줄어든다? 감소한다? 그러면 그치? 더 들어가야 해. 그래서 시계 방향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뭐 기획선지 반시계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 니은선지 그 패턴은 똑같아. T0에서 3T0 전류 흐르냐 안 흐르잖아. 디귿선지 세기 물어보는 거야. 유도 전류 세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시 간다. 이번에는 또 계산해야 돼요. 유도 전류 세기는 다시 가만수와 델타 T분의 델타 BS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유형 2번과 3번의 인식이 필요해. 그래서 배우는 거야. 안 하려다가 나올까 봐. 그러면 봐봐. 이번에는요. 얘 어떻게 돼? 시간당 변화 있냐? 단면적.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상수 취급하는 거야. n과 s를 그냥 상수 취급해요.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b가 뭐냐? 여기서 변화량 분의 변화량. 기울기 아닙니까? 기울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우리는 유도 전류랑 비례한다라고 볼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쉬워요. 아까 그 문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데. 그럼 봐봐. 기울기가 얘 그냥 1분의 1이다 해서 1이라고 해보자.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그럼 임의로 그냥 여기 I0면 여기 2I0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2배 흐릅니다. 이런 거 물어본다. 되죠? 이 정도만 해결하시면 돼요.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풀이 해볼게요. 네. 일단 이런 유형들이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최대한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발전기 수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쫙 다 돌리겠습니다. 네, 프린트 쌤이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있을게요. 보자. 에너지 전환. 수업에서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음. 이미 수업이 끝났거든요. 저기까지. 벌써 끝났어? 핵반응식 나오네. 너희 태양 에너지 좀 잘해야겠다. 저게 PP 반응도 나오고. 저거 관련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그래요? 하지 않 저거 아니 저거 안 해서. 근데 일단 해놔. 일단 혹시 모르니까. 강의를 듣고 와야 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지금 10시까지 저기 2-2 강의실에서 쌤이 그 저기 배문고 애들 있거든. 걔들도 좀 질문을 한대. 같이 남고입니다. 야 씨. 자, 다음 주는 테스트 있으니까 테스트 치고 가지고. 네, 고생했습니다.